요즘에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고픈 일들 미루지 않고 내 것으로 하는 적극성으로 살아갑니다. 지나고 나서 살아보니 이렇더라 하는 순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 넘치게 다가오는 것은 후회입니다. 그 속에는 무덤덤하게 살아온 지난 날들이 유리 조각처럼 아프게 매달려 있으니까요. 이번에 세종시 문인협회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추대로 맡게 된 회장직이라 고민 끝에 수락은 하였지만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앞서 중책을 수행해 주신 전임 회장들의 업적을 퇴색시키지 않고 잘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내 나이를 비춰볼 때 이렇게 주어진 기회를 그냥 흘려보낸다는 것이 내 삶에 후회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중책을 맡아보려 합니다. 내 삶에서 이런 기회,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조용필이 부릅니다. 단발머리.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오늘따라 왜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방금 들은 노래 이 조용필의 단발머리, 이 노래 제가 청년 시절에 많이 부르고 다녔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봤더니 참 다시금 참 상큼한 그런 느낌이 나네요. 자, 이렇게 지나간 노래도 들어보면 그때의 어떤 그런 아련한 추억도 다시 생각나는 게 또 우리 사람입니다. 자, 오늘 제 첫 번째 시집 속에 있는 시 소개시켜드리는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남겨진 사랑을 위하여 시집 속에 있는 시들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읽어드릴 시는 너를 위한 기도라는 시입니다. 읽어볼게요. 너를 위한 기도. 여기용. 기다려라. 언제가 될지 모를 그날까지 묵묵히 기다려라. 조급해 한다고, 그래서 밤잠을 설친다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라. 생각이 머무는 곳에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 그냥 기다려라. 계절이 가고 오듯이 언젠가는 다시 품으로 돌아오리라. 하늘과 땅이 만나 뜨거운 정념을 불태우는 그곳에 뒹굴며 함께할 그날이 올 것이니 조금이라도 남은 기운이 있거든 그날을 위하여 남겨두어라. 기다려라. 좀 이렇게 조급해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답답해할 때 제 스스로를 다독이기 위해서 기다려라 하고 자꾸 이렇게 주문을 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밤잠을 설치고 고민하고 괴로워한다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괜히 조급해하면서 몸과 마음 상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썼던 시였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시는 회 한 접시 그리고 술 한 잔이라는 시입니다. 회 한 접시 그리고 술 한 잔. 여기용. 얇게 썰어진 단단한 육질, 조금 전까지 팔딱거리던 숨소리 어디로 숨었는가? 날아간 몸뚱이는 어디로 갔는가? 커다란 눈 껌뻑거리며 누구를 원망하는가? 한 점 한 점 내 살을 씹는 기분이다. 허연 살점 하나하나에 부어지는 술 한 잔, 점여진 살점에 올리는 작은 애도의 표시, 아프다. 자꾸만 가물거리는 눈은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난 내 인생을 기다리는지. 제가 술도 잘 못 마십니다. 근데 회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직장 생활할 때 접대 자리가 있어서 어느 일식집에 갔었는데 거기에 회가 한 접시 나왔는데 살아있는 고기의 몸뚱아리는 뼈만 남긴 채 머리만 남겨두고 회를 썰어서 별다 다른 접시 담고 그 고기 머리에다가 또 다른 장식을 해서 먹을거리 담아서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그렇게 마음이 참 서글프고 짠하던지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참 잔인하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그 고기에, 물고기에 그런 동그랗게 떠진 눈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고 나를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느끼는 순간 술 한 잔씩 먹으면서 그 먹는 내내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좀 개운치 않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이어서 볼 시는 작은 액자 속의 나라는 시입니다. 작은 액자 속의 나. 여기용. 작은 액자 속의 나, 조금은 낯선 모습이다. 살면서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기쁨과 슬픔이 중첩되고 또 중첩되어 작은 액자 속에 꼼짝없이 감옥살이한다. 언제부턴지 나 작은 액자 속에 갇혔다. 어느 날 이렇게 가족 사진 속에 이렇게 제 모습이 담겨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월은 흘렀지만 그 액자 속에 나는 조금은 낯선 듯 그렇게 젊고 싱싱한 모습이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가는 거에 개의치 않게
사진으로 액자 속에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답답하게 느껴졌고 어디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랬던 기억도 있네요. 사람이 참 마음이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같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내 마음이다라고 제가 말합니다마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의미는 액자 속에 담아놓은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인데 느껴지는 생각은 그때그때 마음의 색깔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더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잠시 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남진, 장윤정이 부릅니다. 당신이 좋아. 들어봅니다.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제비 안 되지 원한이 따로 있나 우리가 원앙이지 환상에 해피한 원앙이지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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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그대는 내 운명 당신도 내 운명 하늘 아래 누가 와도 제비 안 되지 그대는 꽃 중에 꽃 당신은 골라비 환상에 해피한 꽃과 낙이지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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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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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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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자, 이어서 장윤정의 꽃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날 찾아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자, 다음에 읽어드릴 시는 어떤 시일까요? 홍시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홍시, 여기용. 파란 가을 하늘 아래 높다른 감나무, 거기 동그란 별 하나 달렸다. 까르르 자지러지는 햇살이 쑥부쟁이 보랏빛 꽃잎을 달고 진한 흙내음이 바람에 묻어날 때 내 마음은 터질 듯한 홍시가 되었다. 요즘엔 가을철에 감나무에 잎이 다 떨어진 뒤에 빨간 감들이 소복하게 달려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중에도 이렇게 늦가을에 이렇게 제가 이거 어디 같은 데냐면 갑사를 갔었을 때 저쪽 뒤로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돌아서 내려올 때 그 풍경 속에서 감나무 한 그루가 참 예쁘게 감을 달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감을 보면서 가을 햇살의 아름다움과 파란 가을 하늘, 다양한 그런 풍경들을 참 즐기면서 이렇게 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모스 연가 읽어보겠습니다. 코스모스 연가, 여기용. 밤하늘 유성 하나 길게 지구 저편으로 마실 나가고 귀뚜라미 몇 마리 불빛에 모여 옛 얘기하던 밤 코스모스 하나 고개 들고 노래를 한다. 언뜻 들으면 자장가 같기도 하고 또다시 들으면 흥겨운 가락이 춤을 추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슬픈 이별가 같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은 단장을 내이는 통곡 소리로 들린다. 함께 나누지 못한 술잔 그 언저리에 내려앉은 밤이슬 그대의 슬픈 눈물인가 싶다. 시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사연들을 다 일일이 이야기하기는 어렵네요. 제가 보니까 다른 분들의 시를 읽으면서 그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과 제 시를 읽으면서 또 그때 그 감정에 젖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음을 느껴지게 합니다. 어떨 때는 제 시를 다른 사람 시애처럼 그렇게 바꿔볼까도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것은 괜한 쓸데없는 짓인 것 같아서요. 그 시를 썼을 때 그 내 마음에 그 색깔이 어땠는지 어떤 감성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니까 시마다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남의 시를 읽는 것과 내 시를 읽는 것의 차이는 분명 크다라고 느껴집니다. 다른 분들의 시는 읽으면 바로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고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 내 시라서 그런지 느낌은 분명히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썼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풀어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네요. 참 오묘한 그런 맛입니다. 자, 이어서 나의 삶, 바람의 삶이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삶, 바람의 삶, 여기용. 한자리에 머물지 못하는 바람, 늘어진 버드나무가지를 흔들고 간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는다. 어차피 물어도 대답이 없을 것을 아는지. 내게 세월도 그랬다. 작은 손으로 밥 숟가락 들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 거냐고 묻지 않았다. 어차피 그렇게 살지도 못할 것 같아서 지금은 내일도 모르고 산다. 마음은 이미 저만치 달아나 버렸는지 허허로운 가슴은 세월이 흘린 땀으로 젖고 그제야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죠.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나의 삶이 바람의 삶처럼 그렇게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쪽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또 바람의 흔들림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흔들리며 중심 잡기 위해서 모진 애를 썼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다양한 생각들이 문득 납니다. 이어서 싹이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싹, 여기용. 집안 작은 화분에 때없이 피어나는 작은 새싹을 보면 항상 느낌이 새롭다. 들리지 않는 생명의 꿈틀거림, 소리 없이 키워가는 희망을
그곳에서 본다. 세상에 처음 태어나 울음으로 시작하는 인생, 자라며 듣는 이야기는 그놈의 싹을 이야기한다. 커서 무엇이 될까를 미리 짐작하여 아니면 자기의 못다한 소망을 담아 자라다 마는 싹이 아닌 커다란 떡잎이 되기를 미리 점지하듯 부대끼고 깨어지며 그것을 느꼈을 즈음 이미 내게는 아무런 힘도 없다. 내 스스로에게 그럴 때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싹이기를 소망해보며 작은 싹을 내 맘속에서 찾는다. 우리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 짓들을 보면서 저 녀석이 무엇이 될꼬 하면서 그 싹을 미리 미루어서 이렇게 짐작해 보면서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기대를 해보기도 하는데요. 새싹이 태어나서 무엇이 되려고 태어났다기보다는 태어난 김에 튼튼하게 병들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이 될까를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자, 여기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진미령이 부릅니다. 미운 사랑 들어보겠습니다. 가슴만 태우는 사랑 어제는 기다림에 오늘은 외로움 그리움에 적셔진 긴 세월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그리워하는 사랑 버거가는 사랑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미안해요라는 시부터 보겠습니다. 미안해요. 여기용. 미안해요. 이렇게 조용한 밤이면 문득문득 생각을 하게 돼서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을 어찌합니까? 마음이 답답할 때에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곤 하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가만히 집에 머물며 어둠에 갇혀버린 먼 시가를 내려다보는 일이 참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래된 추억을 이제는 잊어야 하는데 남겨주신 그 향기가 너무도 강하여 자꾸만 슬퍼지는 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리워서요. 보고 싶어서요. 미안해요. 이제는 거뜬히 이 삶을 이겨내야 하건만 쌓여만 가는 삶의 무게에 찌들고 짓눌린 일상들과 함께 하루하루 살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살아보니 지치고 힘든 일상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만큼 그렇게 잘하지 못함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계시지 않는 할머니한테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용기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썼던 시 같습니다. 자, 열심히 잘 살아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남겨주신 사랑일 텐데 저는 미안해하는 이런 마음으로 또 살아야 했으니 참 세상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볼 시는 삼도봉 오르는 길이라는 시입니다. 삼도봉 오르는 길. 여기용. 물 한 계곡 바람소리는 파도소리를 닮았다. 흔들리는 나뭇가지도 없는데 바람소리는 계곡을 내달려 내려간다. 파도소리로 폭포소리로 무엇이 그리 급한 것일까? 하얀 눈 쌓인 길은 날카로운 매의 발톱인가 아이젠에 찍히고 핥힌 자리가 벌겋게 덧났는지 녹아내린 진흙길엔 뼈만 남은 낙엽 몇 장이 오래된 반창고처럼 붙어있다. 하늘엔 구름이 가고 계곡엔 아파오는 바람이 가고 내 맘속에는 싸늘한 그리움이 간다. 네, 이 시 속의 삼도봉은 민주지산, 영동 쪽에 있는 민주지산을 중심으로 그 옆에 있는 삼도봉이라고 하는 봉우리입니다. 삼도봉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산 정상을 기점으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3도로 나누어진다고 해서 삼도봉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곳을 겨울철에 찾았는데요. 겨울철에 그 느낌, 참 매서운 바람, 그 다음에 얼음 덩어리들이 얼음길, 눈길이 아이젠에 찍혀서 진흙과 더불어서 이렇게 벌겋게 녹아버린 그런 모습들이 기억에 남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흔적들을 남겨보려고 다녀와서 썼던 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 시는 파란 개구리밥 속에는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개구리밥 속에는 여기용. 한자리에 머물지 못하는 바람처럼 언제나 기다림도 없는 구름처럼 흘러가는 시간을 붙들어둘 용기도 없는 무수동 우롱이 농장 파란 개구리밥 속에는 옹기종기 커가는 사랑 잠시 부는 바람에 미동도 없다. 그래야지 그럼. 대전에 가면 그 무수동이라고 하는 그런 외진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한옥들도 많고요. 거기에 이런 작은 웅덩이에 개구리밥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우리가 가끔 모임도 하고 했었죠. 그때 이제 그렇게 변함없이 만나는 그런 정들을 보면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럼 이래야 이렇게 저렇게 사람 마음이 변해서 되겠느냐라는 그런 느낌으로 썼던 시였습니다. 이어서 6월의 장미 시 보겠습니다. 6월의 장미 여기용. 담장 위 작은 틈새도 없이 빨간 6월의 장미가 피었다.
저절로 머무는 눈길, 붓으로 붉은 물감을 듬뿍 찍어 담장에 뿌린 듯 점점이 박힌 선홍색, 6월의 빨간 장미. 하지만 덩쿨에 숨은 가시는 보지 못한다. 슬며시 몇 송이 꺾어 물병에 꽂아두고는 아침 저녁으로 물끄러미 바라본다. 잊은 듯 생각나는 서러움, 붉은 장미꽃 닮았는지 가시에 찔린 것처럼 아파온다. 6월의 장미, 넌 내게 슬픔이다. 이유는 없다. 6월에 장미가 이렇게 많이 피는데 요즘엔 5월 말만 돼도 장미가 지천으로 피더라고요. 붉은 장미가 아파트 담장 위에 참 붉게 흐드러지게 핀 모습을 보면서 그 넝쿨 속에 숨은 가시들을 왜 보지 못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슬며시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 한 편 더 보겠습니다. 나의 지갑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의 지갑, 여기용. 반질반질한 오래된 지갑, 바지 뒷주머니에 항상 자리한 나의 또 다른 분신. 거기에는 온갖 추억들이 시간 개념을 벗어나 머물고 있다. 지친 일상을 주술로 차곡차곡 접어담고 뒷주머니에 찔러 넣으면 든든한 마음으로 기분 좋아지는 것은 내가 가진 매력 때문에 그럴 것이다.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지폐 몇 장, 사용하지 않는 카드 몇 개가 전부지만 든든한 또 다른 여유를 내게서 느낀다. 하루에 한 번씩, 그것도 아침마다 내 마음의 그리움을 채우듯 지갑에도 사랑을 채운다. 지금은 이런 지갑을 제가 가지고 다니진 않고 집에다 그냥 두고 다니는데요. 그때는 이런 지갑을 뒷주머니에 꼭 찔러 넣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별것도 들어있는 지갑도 아닌데 어느 날 이렇게 낡아빠진 지갑을 불쑥 보면서 그 속에 또 다른 나의 추억과 그런 일상이 또 담겨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또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서주가 부릅니다. 바람 바람아. 들어보겠습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낯선 바람아 덧없는 한 세상 답답한 마음을 너는 달래주려나 세상에 지쳐 울고 싶은 날 나는 바람이 되어 한없이 위로가 되는 당신 곁으로 가서 참아온 눈물을 쏟고 싶구나 바람아
차마운 눈물을 쏟고 싶구나. 바람 바람 바람아, 바람 바람 바람아, 덧없는 한 세상 답답한 마음을 너는 달래주려나. 바람 바람아.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학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제 첫 시집 남겨진 사랑을 위하여 속의 시를 읽으며 함께 감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사연이 많은 시들이지만 일일이 들추어 이야기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 읽어드립니다. 편지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편지. 여규용. 만년필 촉에서 배어나오는 까만 잉크, 거기에 묻어나는 행복한 그리움들, 하고픈 말 가슴으로 가만히 되뇌며 밤새 써내려간 편지 한 통. 아침이면 이슬처럼 사라지고 마는 신기루, 아주 먼 곳에 있는 당신에게 보낼 수 없는 편지들을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마음으로 보내는 편지가 되고 말았다. 봄이 오고 파란 새싹이 피면 읽을 수 있으려는지 잠시 꿈속에서라도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답장처럼 당신 품에 안기고 싶다. 아직도 잉크는 마르지 않았다. 이렇게 뭔가 예전에는 참 종이에 시간만 나면 끄적거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끄적끄적하던 그런 글귀 속에 잠깐씩이나마 그리운 사람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쓰면서 저 아름다웠던 생각을 하고 또 지우고 또 쓰면서 아름다웠던 생각을 하고 또 지우고 그러면서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운 할머니 생각, 할아버지 생각을 하면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고픈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다양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피어납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시는 보온 밥통 속의 나입니다. 보온 밥통 속의 나, 여기용. 하루하루 삶이라는 고달픈 여정이 시간이라는 커다란 밥통 속에서 또 다른 내일을 생각하며 보온 상태로 된다. 보온 중 빨간불 들어온 보온 버튼이 유난히 크게 보인다. 먼 훗날 보온 밥통을 열었을 때 거기 보관되어 있던 내 뜨거운 사랑이 기다림이라는 길고 긴 세월 속에서 행복이라는 기쁨으로 나를 찾아준다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나에 대한 뜨거운 배려일 것이다. 오늘도 가만히 내 하루 일과를 너라는 예쁜 보온 밥통 속에 아무도 모르게 보온 상태로 저장한다. 이렇게 보온 밥통 속에 제 그리운 마음을 저장해 놓고 보온으로 눌러 놓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남겼네요.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마음. 여기용. 어디만큼 가야 하는지, 얼마만큼 그리워해야 하는지, 아직도 발길 아래서 흙먼지 일으키며 길을 잃고 헤매는 추억의 언저리 그곳, 꿈속에서 보일 듯 말 듯 꽃잎처럼 흩날리는
봄날의 한가로움도 내게는 모두 다 사치였다. 이제 아픈 추억들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별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다. 자, 이어서 울고 싶은 마음 읽어봅니다. 울고 싶은 마음, 여기용. 늦은 겨울 길고 긴 햇살이 창을 열고 아직도 싸늘한 찬바람이 내 꿈을 깨우면 나는 또다시 그리운 마음에 고개를 숙인다. 눈물로 헤어짐은 아직도 깊은 서러움으로 내 가슴에 남아있는데 아직도 멀기만 한 봄날은 언제나 내 가슴에 봄꽃을 피우려는지 이 나이에도 문득문득 어린애 같은 울고 싶은 그리움이 밀려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 작은 가슴에 서러움으로 키워진 사랑이라는 그리움, 정말로 울고 싶은 그리움이다. 참 이렇게 평범하게 지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더 사무치게 그리움이 다가오면 저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그렇게 가슴 아팠고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짧은 시 하나 볼까요? 교차로라는 시입니다. 교차로, 여기용. 빨간 신호등 깜빡거리는 도시의 교차로. 무언가 조급함에 손바닥에 고이는 땀. 지금 내 삶의 교차로엔 철모르는 꽃이 피었다. 네, 이 시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교차로에 멈춰서 있는 그런 느낌으로 관조하던 시간도 있었죠. 그런 내 삶에 잠시 머무는 그런 교차로에는 가슴속에 가끔은 따뜻한 사랑꽃이 피기도 했었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시 하나 또 읽어볼까요? 세상 속의 인연이라고 하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속의 인연, 여기용.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리움도 인연일까 궁금하다. 먼 하늘 바라보다 책상 위에 엎드려 일을 하다가 생각나는 그리움도 인연이라면 그냥 조용히 가슴에 삼켜야 하나. 세상 속 수많은 어지러움 속에서도 그렇게 생각나는 그리움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일까 불행일까. 까닭없이 그런 생각에 잠 못 드는 새벽이었다. 한밤중에 거실에 서서 창밖을 본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가 있다. 아니, 미래인가 모르겠다. 멀리로는 거리의 불빛, 유리창엔 뽀얀 습기 가득하고 그리고 어둠 속엔 홀로 서 있는 내가 있다. 팔짱을 낀 내 모습이 촛농 흘러내리듯 주저앉는다. 아마도 이만큼 살아온 것도 세상에 대한 나의 인연일 게다. 네, 세상 속에 살면서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헤어지고 또 접하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인연일지 아닐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조금 더 따뜻한 인연은 길게 이어지기도 했고 또 스치듯 지나가는 인연은 그냥 그렇게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인연이기도 했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가 다 이런 인연 속에서 살겠죠. 그리움 속에서 따뜻한 인연 만들어가면서 사는 거, 그게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지나간 세월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그리움, 그 속에 이렇게 남겨져 있는 모든 것들, 사람이 됐든 친구가 됐든 여인이 됐든 모든 것들,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난 이 즈음에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같이 전해주고 싶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제 첫 시집 남겨진 사랑을 위하여는 이제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그 속에 남겨진 사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했고 또 그 시를 읽으면서 나의 아름다운 추억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기분 좋았습니다. 바람이 부는 이유는 누군가 마음속의 답답함을 씻어주려 함일 것입니다. 오늘까지 4부에 걸쳐 제 시집 속 시를 읽으며 그 속에 담긴 속마음을 다시 들춰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시절 아프게 살아온 시간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만 이 시집 속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온 원동력이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소소하지만 내가 만들고 그 속에서 내가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즐거움과 행복을 미루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않을 겁니다. 올 한 해도 이러저러한 일로 무척 분주하겠습니다마는 열심히 즐겁게 행복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나훈아의 산에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진 않았다. 때론 사랑에 빠져 비틀댄 적 있지만 입술 한번 깨물고 사내답게 웃었다. 빙가빙가 하면서 좋아 좋아하면서 살마 살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온 이 세상을 믿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추억 묻은 친구야. 물론 나도 믿었다. 벌거벗은 몸으로